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은 적. 카톡을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말고 그냥 참자 하고 꺼버린 적. 왜 그랬을까요? 단지 자식이 바쁠까봐. 아니면 또 짜증낼까봐. 예전엔 말 한마디가 쉬웠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전화하면 짜증낼까봐. 카톡하면 답장 안 올까봐. 기다리기만 하는 나. 혹시 이제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간절한데 표현은 점점 작아집니다. 감정은 숨기고 진심도 삼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죠. 그래서 오늘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말을 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거짓말을 하라는 말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을 진심처럼 전하기 위한 조금 감추는 지혜입니다. 이 5가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식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100세 지혜입니다. 긴 세월 살아낸 당신께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자식을 향한 진심을 전하는 첫 번째 속임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안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손목은 시큰하고, 무릎엔 물이 차고, 밤엔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그래도 자식 앞에선 이렇게 말해봅니다. 요즘 괜찮아.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녀왔어. 왜냐면요. 자식은 문제없는 부모를 볼 때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말에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너 언제 올 거니? 자식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너무 못하나 봐.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죄책감을 피하려고 연락을 끊게 됩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회피형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아픔을 마주하기 두려워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괜찮은 척을 해야 합니다. 진심은 숨기고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식은 언젠가 진짜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팠는데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난 왜 몰랐지? 그 죄책감은 깊게 남습니다. 그 후부터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부모의 괜찮다는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언젠가 행동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아파도 너무 힘들어도 자식 앞에선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가 거리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요즘 세상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금은 빠듯하고 병원비는 늘고 경조사비에 관리비까지 올라갑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죠. 그런데도 자식 앞에선
이렇게 말해봅니다. 걱정 마. 아직 쓸 만큼은 있어. 너나 내일 잘해. 왜일까요? 자식은 독립적인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엄마 돈 괜찮으셔? 응, 이 나이에 돈 쓸 때도 별로 없지.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 안심은 곧 부모에게 더 편하게 다가오는 마음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 너무 힘들다. 생활비도 부족하고 도와줄 수 있니? 그 순간 자식은 부담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부모를 정서적으로 멀리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 형편도 빠듯한 경우 많습니다. 결국 미안한 마음이 회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없는 척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식 앞에선 여유 있는 척. 이게 자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말 어려운 날, 딱 한 번 부탁하면 자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가 이런 말씀하신 거 처음이에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한 번의 도움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존경과 신뢰를 함께 남깁니다. 엄마는 늘 나를 지켜줬지만 필요할 땐 나를 믿고 기대해 주셨다. 이 기억은 자식에게 깊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도 없는 척. 그건 자식을 위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퇴근은 잘하는지, 애는 잘 키우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부모는 매일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마음은 늘 자식 곁에 있죠.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넌 너 일만 잘해. 엄마는 괜찮아. 왜일까요? 부모가 모든 걱정을 말하면 자식은 그 무게에 지칩니다. 또 엄마 걱정이다. 이야기하기가 무겁다. 마음이 부담된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정서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사소한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을 감춘 부모의 말이 자식 마음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많이 걱정하셨구나. 그 진심을 자식은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배려에서 깊게 전달됩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무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십 가지 걱정을 품고도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 그 모습에 자식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연락하고, 찾아오고, 먼저 챙기게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때론 숨긴 진심이 더 큰 울림이 되니까요. 냉장고 속 반찬통. 그 안엔 갈치조림이 반 토막 남아 있습니다. 딸이 좋아할까봐 일부러 남겨둔 거죠. 하지만 자식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문득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해뒀는데 넌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니? 이 말을 꺼내면 자식은 미안해하기보다 피로해합니다. 엄마가 또 나 기다리셨구나. 죄송하면서도 부담돼.
그 감정은 자식의 발길을 더디게 합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제 그 갈치조림? 나 혼자 다 먹었지, 뭐야. 진짜 맛있더라. 그 말에 자식은 웃으며 말할 겁니다. 아, 뭐야. 나도 먹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남겨놔요. 그리고 다음 주말. 그 반찬 생각이 났어. 슬쩍 집에 찾아옵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말 대신 기다림을 감춘 한마디. 음식은 사랑이지만 부담이 되면 짐이 됩니다. 기다림은 애틋하지만 말로 꺼내면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기다림도 조금 감춰야 합니다. 자식이 마음 편히 다시 찾아오게 하려면 부모의 표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안 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받고 싶어지고 그리움에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찬을 하나 더 꺼내며 조용히 말해주면 됩니다. 사실 내 올 줄 알고 하나 더 만들어 뒀지. 그 순간 자식은 말없이 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당신이 감춘 기다림에 대한 조용한 답장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단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 또 망설입니다. 지금 바쁠 텐데 귀찮아 할지도 몰라. 그래서 한숨만 깊어지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 말죠. 어쩌다 연락이 와도 먼저 섭섭함이 튀어나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니? 이 말, 정말 솔직한 마음이지만 자식은 그 말에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연락 못하겠어. 엄마한테 또 죄송할까봐. 그런 마음이 자식을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긴 하지. 그래도 너 바쁘잖아. 난 참을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해와 배려의 언어입니다. 그 한마디에 자식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엄마는 날 늘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뭘 해드렸지? 그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됩니다. 엄마, 나 오늘 갈게요. 오랜만에 얼굴 보러 갈까? 그 하루는 그동안 감춰온 수많은 감정이 조용히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전해집니다. 침묵 속의 사랑은 때론 가장 깊이 울립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꼭 말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림, 절제, 이해, 그 안에도 진심은 충분히 담깁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이 보고 싶어도 한 발 뒤에서 말해보세요. 난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아.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그 말은 당신의 조용한 사랑이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만듭니다. 정숙 씨는 올해 63.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가꾸며 노후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죠. 두 자녀는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5. 서울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몇 번의 이직과 실패를 겪으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딸 유미는 결혼한 지 5년째.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려가고 있지만 결혼 생활의 갈등을 종종 부모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정숙 씨는 늘 자식 편이었습니다. 민수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통장을 열어 생활비를 보탰고, 유미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숙 씨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겠지, 잠깐이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요구는 당연해졌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부모를 기댈 존재가 아닌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유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물러나면 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또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정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젠 멈춰야겠다. 자식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주지도 않고, 적당한 선을 두고 살아야겠다고. 그 순간부터 정숙 씨는 3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 두기야. 그리고 그때부터 정숙 씨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밀려서 월급이 늦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숙 씨는 바로 통장을 열었을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으면 그 불안을 자신이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볼 생각이야?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직 고민 중인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엔 한번 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 안 했는데 회사에 따로 상의해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 정산 빨리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좀 더 알아봤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외면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믿어주는 일. 그건 오히려 큰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알아채고 나서면 자식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엄마가 해줄 거야. 이 생각은 자립심을 꺾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외로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민수를 스스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후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볼 수는 없었을까? 엄마가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정숙 씨는 아들에게 직접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크게 아들의 인생에 관여한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그것은 가장 조용한 응원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의 다급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신용카드 한도가 꽉 찼어서 당장 갚지 않으면 연체된대요. 정숙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꺼내주면 이 아이는 계속 나를 찾겠지. 그래서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여유롭진 않아. 지금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이젠 너도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 뒤로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는 대신 회사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엄마한테 기대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맺혔지만 겉으로는 단단히 버텼습니다. 돈 없는 척은 단호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 없이도 자식이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 도와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 결단은 어렵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민수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늘 지갑을 열면 자식은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지갑이 닫히면 비로소 자식은 내가 움직여야 할 때를 배웁니다. 정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단호함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었음을 시간이 흐른 뒤 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 유미는 결혼 5년 차. 겉보기엔 안정적인 가정이었지만 가끔씩 연락이 오면 늘 조심스러운 말투로 고민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남편이랑 좀 자주 다투게 돼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정숙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조언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유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간섭하지 마요.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 있던 정숙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 있었구나. 힘들겠다. 근데 너라면 잘 해낼 거야. 유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은 그냥
누가 내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정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필요로 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유미는 조금씩 더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가볍게 일상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참 웃다가 끊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못 본 척의 힘이구나. 못 본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배려, 상대를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면 자식은 오히려 벽을 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들어주고 지켜봐 주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정숙 씨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가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유미는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숙 씨의 안부도 먼저 물어보게 됐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도 괜찮아요?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나중에 같이 산책해요.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잘하고 있는 걸까? 못 본 척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딸과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 순간들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 씨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사랑을 다 주고도 오히려 상처받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기다림 속에서 외로웠던 날도 많았죠. 그런데 모른 척, 없는 척, 못 본 척을 실천하며 정숙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 걸. 오히려 그 거리만큼 자식이 스스로 돌아올 공간이 생긴다는 걸요. 민수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미도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얘기 대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와의 시간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 변화는 정숙 씨가 입을 닫고 마음을 절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정숙 씨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정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너를 사랑할 차례야. 그동안 참 많이도 애썼구나. 긴 세월, 가정을 지키느라 바빴던 자신에게 이제는 여행 한 번, 산책 한 번, 커피 한 잔도 아낌없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지. 서로 응원하면서 적당히 바라보며 이제 정숙 씨는 더 이상 애써 매달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응원하고 가끔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기에 때로는 말보다 절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결심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자.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한층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채널 백세 지혜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삶. 저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기를.